너같이 배만 쓸데없이 부른 기생충은 우리 잘난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아. 당장 그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혼해. 우리 앞에서 영원히 꺼지라고. 정막이 흐르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 시어머니 금옥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본래라면 우아하게 홍차를 즐겨야 할 장소였기에 주위의 객들이 불쾌한 얼굴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앉은 남편 강지우는 자기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옆에 앉은 화려하고 낯선 젊은 여자와 팔을 짱짱하게 낀 채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이때 의기양양한 얼굴로 나를 깔아보는 그들은 알턱이 없었다. 불과 수십 분 후 자신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처박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어 다니게 될 줄은. 내 눈앞의 유리 테이블에는 이혼 신고서가 난폭하게 내던져져 있었다. 남편의 란에는 이미 강지훈이라는 서명과 함께 선명하게 인감이 찍혀 있었다. 야, 서연아, 내 말 듣고 있니? 금옥이 명품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으며 나를 노려보았다. 우리 지훈이는 다음 달이면 부장으로 승진해. 장차 임원 후보라고. 그런데 교양도 없는 빈민가 출신 고아인 내가 아내라니 회사에서 체면이 깎여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터질 듯이 부른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현재 임신 9개월. 그야말로 만삭이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이 시기에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갑자기 불러내더니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젊은 여자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이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이런 촌스럽고 음침한 아줌마가 지훈 씨에게 어울릴 리가 없잖아요. 지훈의 팔에 풍만한 가슴을 밀착시키며 콧소리로 웃는 여자는 자신을 유진이라고 소개했다.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 원피스로 치장한 그녀는 나를 벌레 보듯 비웃고 있었다. 유진이 말이 맞아? 서연아, 너처럼 매일 화장기 없는 맨얼굴로 집안일밖에 못하는 여자에겐 이제 진절머리가 나. 나는 내 지위에 걸맞은 화려한 여자와 함께 걷고 싶다고. 지우는 마치 성가신 벌레를 쫓듯 손을 깨이깨이 저었다. 게다가 유진이 아버지는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인 대동건설의 대표님이셔. 그녀와 재혼하면 내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지. 너처럼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고아와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야. 차례차례 쏟아지는 귀를 의심케 하는 모욕적인 언사들. 보통의 만삭 아내라면 남편의 상간녀와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으면 울부짖거나 분노로 몸을 떨며 이성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뭐야, 그 눈빛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반성조차 못하는 거냐. 지훈이 짜증 섞인 혀를 찼다. 위자료는? 내가 툭 내뱉은 한마디에 세 사람으로부터 천박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위자료라고? 웃기지 마. 지훈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전업주부로 내 돈에 기생해온 너한테 줄 돈 따위는 단일원도 없어. 오히려 지금까지 먹여 살려준 밥값을 뱉어내라고 하고 싶을 정도다. 그래, 애초에 그 뱃속의 애가 정말 우리 지훈이 핏줄인지도 모를 일이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의 자식을 우리 우수한 아들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이겠지. 친자인지도 절대 안 해줄 거고 양육비도 안 줄 테니까 그리 알아. 금옥이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다시 쓱 침묵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고요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슬픔 따위는 미동조차 없었다. 있는 것은 오직 눈앞에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에 대한 끝없는 연민뿐이었다. 정말 이걸로 끝인 거지? 나는 최종 확인을 하듯 지훈의 눈을 보았다. 아, 최고로 기분 좋다. 빨리 그 이혼 신고서에 서명하고 도장이나 찍어. 너랑 인연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네. 알았어. 나는 가방에서 조용히 인감을 꺼냈다. 떨림 없는 고든 손으로 인주를 묻히고 이혼 신고서 아내란에 내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서연의 도장을 힘주어 찍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라운지에 울렸다. 후훗, 어머어머, 해냈어, 지훈씨. 이걸로 우리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겠네. 아, 길었다. 이걸로 드디어 빈궁 귀신이랑 연이 끊어졌어. 축하 기념으로 오늘 밤은 최고급 오마카세나 먹으러 가자고.
세 사람이 천박하게 마주보며 웃고 승리의 미주에 취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묵직하고 위험 있는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지훈과 금옥, 유진 세 사람이 움찔하며 일제히 내 뒤를 돌아보았다. 돌아본 그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훈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뻐끔뻐끔 금붕어처럼 여닫고 있었다. 회장님? 아니, 왜 회장님께서 이런 곳에?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쥐어짜낸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돌아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30대 중반쯤의 훤칠하고 단정한 이목구비를 가진 남성이었다. 딱 봐도 최고급 맞춤 정장임을 알 수 있는 수트를 빈틈없이 차려입고 그 서 있는 자태만으로도 주위의 공기를 압도하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지훈이 근무하는 업계 1위 대기업 태성글로벌의 최고 권력자 차수혁 회장 본인이었다. 지훈은 허둥지둥 일어나더니 보이지 않는 꼬리가 떨어져라 흔드는 늙은 개처럼 굽신거리며 다가갔다. 차 회장님, 저 영업 3팀의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저희 그룹의 최고 경영자님을 뵙게 되다니 영광의 극치입니다. 사실 저 다음 달 부로 부장 승진이 내정되어 있어서 연신 허리를 굽히며 아부하는 지훈의 옆에서 금옥과 유진도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 이분이 우리 지훈이네 회사 회장님이시군요. 어쩜 이리 훌륭하실까. 금옥이 고양이 우는 소리로 아양을 떨었고 유진 역시 가슴을 강조하듯 겉옷을 살짝 내리며 은근한 눈웃음을 쳤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유진이라고 해요. 저희 아빠가 태성글로벌과 주요 거래를 하는 대동건설 대표거든요. 아빠한테 회장님 말씀 자주 들었어요. 세 사람이 회장에게 잘 보이려 필사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움을 넘어 애처로울 정도였다. 그러나 차수혁 회장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지훈이 내민 명함조차 무시한 채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직 똑바로 내 곁으로 걸어왔다. 나는 철이 들 무렵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터로 나가야 했던 나에게 지훈의 프러포즈는 마치 꿈만 같았다. 내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다정한 말을 믿고 나는 그와 결혼했다. 하지만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학벌도 든든한 배경도 없는 나를 서울내기 시어머니 금옥은 철저히 멸시하며 매일 끈질기게 괴롭혔다. 지훈 역시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고 나를 파출부 이하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내 자유시간이 줄어들잖아. 내 돈을 애한테 뺏기게 생겼군. 이라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때 나타난 것이 거래처 대표의 딸인 유진이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유진의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지훈은 나와 태어날 아이를 버리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장소로 나를 불러내 그토록 일방적인 이혼 선고와 모욕적인 폭언을 쏟아낸 것이다. 나는 줄곧 참아왔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려 모든 것을 삼켜왔지만 이제 한계였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의 본성 앞에서 내 안에 그들에 대한 일말의 감정조차 완전히 식어버린 것이다. 서연님. 낮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온화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차수혁 회장은 내 눈앞에 멈춰서더니 고급 수트에 무릎이 융단에 닿는 것 따위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나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스르륵 무릎을 꿇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총수가 촌스러운 임산부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말이다. 차 회장님이 대체 왜 저 여자한테. 등 뒤에서 얼빠진 목소리를 내는 금옥과 유진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을 본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굳어 있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기분이 상하시진 않으셨는지요? 뱃속의 아기님은. 차수혁 회장은 등 뒤에 지훈 일행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마치 부서질 것 같은 귀중품을 다루듯 나를 걱정하는 말을 건넸다. 네, 괜찮아요. 방금 조금 역겨운 삼류 연극을 보느라 진절머리가 나던 참이었지만요. 내가 조용히 대답하자
차 회장의 표정이 일순간 매섭게 변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처음으로 지훈 일행 쪽으로 차가운 시선을 돌렸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영하 수십 도에 달할 듯한 서늘하고 무서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강지훈이라고 했나? 회장이 이름을 부르자 지훈이 기뻐하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훈의 기대를 처참하게 부숴버렸다. 너는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혀를 놀렸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그 얼음장처럼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에 라운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러나 지훈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공포가 아니라 얼빠진 표정이었다. 네? 누구라니요? 이 여자 말씀이십니까? 지훈은 나를 손가락질하며 어리둥절해했다. 그리고 몇 초 뒤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듯 툭 손뼉을 쳤다. 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필시 무언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지훈은 얼굴을 붉히며 필사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말이죠, 제 아내. 아니, 전처가 될 예정인 여자입니다. 어디서 자원봉사 활동 같은 걸 하시다가 회장님과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연은 정말 밑바닥 쓰레기 인생 태클을 탄 년입니다. 맞아요, 회장님. 금옥이 잽싸게 끼어들었다. 이서연인가 뭔가 하는 년, 부모도 없는 고아입니다. 학벌도 쥐뿔도 없고 교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걸 저희 훌륭한 아들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걷어준 거나 다름없다고요. 그런데도 은혜를 원수로 갚고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밥버러지여서 우리 아빠도 그랬어요. 분수에 맞지 않는 여자는 남자의 앞길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요. 유진도 지훈의 팔에 매달리며 치켜뜬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는 곧 부장이 될 훌륭한 엘리트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대로 된 집안의 여자가 내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옳고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인간인지를 마치 웅변 대회라도 하듯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우월성을 어필함으로써 차 회장의 마음에 들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 우스꽝스러운 꼴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조차 잃지 않았다. 그저 인간이란 생물이 여기까지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한없이 애처롭게 느껴질 뿐이었다. 정말 꼴사납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수중에 있는 초록색 서류, 방금 내가 도장을 찍은 이혼 신고서로 시선을 내렸다. 차수혁 회장은 그들의 말을 끊지도 않고 잠자코 흘려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치 윙윙거리는 날벌레의 날갯짓을 불쾌하게 듣고 있는 듯한 냉철하고 무기질적인 시선. 이윽고 지훈 일행의 열변이 한달라 끝났을 때 차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뼈가 시릴 듯한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너는 이분을, 서연님을 밑바닥이라 부르고 자신은 우수한 엘리트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 네, 바로 그겁니다. 지훈은 회장이 자신에게 동의해 주었다고 착각하고 활짝 얼굴을 폈다. 저같이 유능한 남자가 이런 볼품없는 여자를 언제까지고 데리고 살 순 없으니까요. 방금 막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한 참입니다. 이걸로 드디어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승리감에 도취해 가슴을 쫙 펴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자, 서연아, 회장님도 납득하셨다. 빨리 그 이혼 서류 일이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구청에 내주마. 금옥도 유진도 낄낄거리며 얄밉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패배자로서 비참하게 좌절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혼 서류를 집어들려던 그 순간, 손대지 마라. 날카로운 칼날 같은 목소리가 지훈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차 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선 것이다. 그 순간 라운지 입구 부근에서 검은 수트를 입은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스르륵 다가왔다. 회장의 전속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지훈 일행을 에워싸듯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무언으로 우뚝 섰다. 회장님? 이건 대체 갑자기 검은 양복들에게 둘러싸이자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금옥과 유진도 겁먹은 듯 서로 몸을 밀착시켰다. 차 회장은 벌벌 떠는 지훈의 눈앞에 서서 마치 벌레를 보듯 내려다보았다. 우수한 엘리트라니 웃기지도 않는군.
낮고 땅을 기는 듯한 목소리였다. 자사의 가장 중요한 거래처 VIP의 얼굴도 모르고 감히 그분께 폭언을 내뱉고 멸시하는 무능한 쓰레기가 우리 회사의 부장이 된다고? 네? 거래처 VIP라니요? 설마. 회장님, 정말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이년은 그냥 가난한 전업주부란 말입니다. 닥쳐라. 벼락 같은 회장의 호통이 라운지에 쩌렁쩌렁 울렸다. 지우는 움찔 어깨를 튕겼고 금옥은 짧은 비명을 질렀다. 너희들의 그 썩어빠진 눈은 장식이냐. 차 회장은 떨고 있는 지훈을 냉혹하게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었다. 내 놈이 방금 쓰레기처럼 버리려 한 이 귀하신 분이 바로 차 회장이 엄숙한 어조로 진실을 고하려던 그때였다. 잠깐만요, 회장님. 지훈이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큰 소리로 회장의 말을 끊어버렸다. 라운지에 있는 다른 객들이 일제히 비난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은 필사적인 형상으로 소리쳤다. 속지 마십시오. 저 년은 그냥 고아원의 가난뱅이, 제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입니다. 거래처 VIP라니요. 저 단계에 그런 대단한 인간일 리가 없습니다. 지훈은 손가락을 삿대질하듯 내게 들이밀었다. 필시 전년 자기의 비련의 여주인공 코스프레를 지어내서 회장님께 매달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만이 아니야. 지훈의 얼굴에 천박한 조소가 떠올랐다. 알았어. 너 내 몸뚱이를 무기로 회장님을 꼬셔낸 거지. 전업주부랍시고 남아도는 시간 동안 뒤에서 이런 대기업 총수한테 꼬리를 치고 다녔다니. 정말 끝도 없이 더러운 년이구나.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너무나 빈곤한 상상력과 저열한 사고 회로에 말문이 막혔던 것이다. 그러나 지훈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금옥이 히스테릭한 쇳소리를 냈다. 어머머. 징그러워. 만삭의 배로 남자한테 꼬리를 치다니. 세상에 저런 파렴치한 년이 다 있어? 거봐, 내가 뭘 했니? 저 뱃속의 애도 지훈이 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대체 누구 씨인지 알게 뭐야. 진짜 최악이네요. 유진도 보란듯이 코를 쥐어짜는 시력을 했다. 밑바닥 여자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군요. 우리 아빠 회사에서도 저런 천박한 년들은 당장 출입 금지시킨다고 하셨어요. 회장님도 저런 년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세 사람은 완전히 자신들이 그린 망상 속에 푹 빠져 있었다. 내가 차 회장을 미인계로 속여 동정표를 사고 환심을 샀다고 굳게 믿으며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나를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를 지키듯 부른 배를 양손으로 꼭 감싸 안았다. 나 자신이 무슨 소리를 듣든 상관없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참아왔다.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의 생명까지 더러운 말로 모욕당한 것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 마음껏 지저대렴. 스스로 내 목을 끝없이 옥죄는 줄도 모르고 나는 일절 변명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광란하는 세 사람을 지켜보았다. 내가 반박하지 않자 전곡을 찔려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라 해석한 지우는 기고만장해져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회장님, 이 년은 거짓말쟁이의 해픈 년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서 사기죄든 뭐든 넘겨버리시죠. 괜찮습니다. 제 아내라고 두둔하지 않을 테니까요. 방금 막 이년에게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초록색 이혼 신고서를 땜 낚아채듯 집어들고 펄럭펄럭 흔들어 보였다. 전 인연을 버리고 옆에 있는 유진이와 재혼할 겁니다. 유진이 아버지는 대동건설 대표입니다. 회장님도 잘 아시죠? 전 이딴 쓰레기를 잘라내고 회사를 위해 유익한 결혼을 할 겁니다. 부디 저처럼 우수한 인재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숨을 헐떡이며 열변을 토하는 지훈. 금옥도 유진도 그 말이 맞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라운지의 공기는 기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주위를 에워싼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은 미동도 없이 그저 냉철한 눈으로 지훈 일행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당사자인 차수혁 회장은 땅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한 낮고 명확한 분노를 머금은 목소리였다. 회장의 옆얼굴을 보니 이마에는 푸른 핏줄이 돋아 있었고 어금니를 빠득 깨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올 것 같았다.
너는 서연님이 내게 몸을 팔아 환심을 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가? 네, 당연하죠.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 역시 누구의 씨인지 모를 더러운 생명이라고. 그렇고 말고요. 우리 훌륭한 지훈이 핏줄을 더럽히는 끔찍한 잡종입니다. 금옥이 되게 양양하게 내뱉었다. 과연 너희들이라는 인간이 어디까지 썩어 문드러졌는지 아주 잘 알았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번쩍 떴다. 그 눈동자는 이미 분노를 초월해 절대적인 권력자로서 가혹한 심판을 내리는 자의 눈빛이었다. 강지훈, 네가 바라는 대로 해주마. 회장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고했다. 바라는 대로. 아, 역시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 전현을 넘기라고 하셨군요. 지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역시 저 같은 우수한 인재의 경비원. 차 회장이 지훈의 말을 가로막고 라운지 안쪽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즉시 호텔 제복을 입은 건장한 경비원 수명이 쇳걸음으로 달려왔다. 푸아. 자, 이서연, 내년 제삿날이다. 경찰에 넘겨지기 전에 실컷 비참하게 울고불고 짜보시지. 지우는 경비원들이 나를 포박할 것이라 굳게 믿고 천박하게 웃어 젖혔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둘러싸고 그 굵은 팔로 강제로 구속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뭐야 너희들? 왜 날 잡는 거야? 놔. 잡을 건 저 여자잖아. 계약.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에게 손대지 마. 이거 나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경비원들에게 포박당해 우스꽝스럽게 발버둥치는 지훈 일행 세 사람. 그 광경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차수혁 회장은 무자비한 선고를 내렸다. 당장 경찰을 부르세요. 이 자들은 나와 나의 소중한 귀빈에 대한 명예훼손 및 폭행 미수의 현행범입니다. 차 회장의 낮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라운지에 무자비하게 떨어졌다. 경찰? 귀빈? 경비원에게 양팔을 비틀린 지우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얼빠진 소리를 냈다. 하지만 몇 초 뒤 회장의 말뜻을 이해하자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맹렬히 발버둥쳤다. 웃기지 마. 귀빈이라니. 이 밑바닥 기생충년이요? 회장님,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만해. 내가 무심코 소리치자 지우는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넌 닥쳐. 대체 왜 내가 경찰에 넘겨져야 하는데? 난 종합상사의 차기 부장이라고. 이런 취급을 받고 가만히 있을 줄 아냐. 그 말에 차 회장은 얼음 같은 냉소를 머금었다. 차기 부장이라고? 잠꼬대하지 마라. 우리 회사에 너 같은 저열하고 무능한 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지훈, 너는 금일 이 시간부로 징계 해고다. 지훈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징계 해고라는 너무나 무거운 네 글자에 금옥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만요. 징계 해고라니 이유가 없잖아요. 전 회사 규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 쓰레기 같은 아내랑 헤어지고 유익한 결혼을 하려 했을 뿐인데. 유익한 결혼이라고? 회장이 뱉어내듯 말했다. 자사의 최대 귀빈을 쓰레기라 칭하고 만인 앞에서 모욕하는 것. 그것이 회사의 품위를 얼마나 떨어뜨리는 행위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 놈에게 회사의 간판을 맡길 순 없다. 귀빈이라니 전현이 귀빈일 리가 없잖아. 지우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주위에 몰려든 구경꾼들을 향해 악을 쓰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이 여자는 제 돈에 기생해온 최악의 전업주부입니다. 게다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의 자식인지도 모를 애를 베서 저한테 떠넘기려 한 희대의 악녀라고요. 우리 우수한 아들을 속이려 한 끔찍한 년이에요. 금옥도 편승해서 소리쳤다. 라운지 안에 차가운 시선들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저렇게 배가 부른 채로 바람을 피우다니 뻔뻔하기도 하지. 하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실 무근에 지어낸 이야기라 해도 군중 앞에서 불륜을 저지른 난잡한 여자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상상 이상의 정신적 고통이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배가 딱딱하게 뭉치며 예리한 통증이 달렸다. 나는 무심코 미간을 찌푸리며 배를 감싸 안고 주저앉을 뻔했다. 서연님, 차 회장이 잽싸게 다가와 내 어깨를 단단히 부축해 주었다. 괜찮으십니까? 무리하지 마십시오. 당장 구급차를.
아니요, 조금 뭉쳤을 뿐이에요. 거친 숨을 내쉬며 대답하자 회장은 나를 부축한 채 지훈 일행을 죽여버릴 듯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때였다. 절대 가만 안 둬. 유진이 경비원의 팔을 뿌리치고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딴 건 절대 말도 안 돼. 우리 아빠한테 꼰질러 버릴 거야. 아빠 힘으로 저딴 회장 당장 잘라버리고 저 더러운 임산부년도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릴 테니까. 유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작해 전화를 걸었다. 아, 아빠. 나 유진이야. 제발 도와줘. 지금 지훈 씨네 회사 회장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 상대. 유진의 아버지이자 대동건설 대표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라운지에 쩌렁쩌렁 울렸다. 뭐라고? 금쪽 같은 내 딸한테 대체 누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냐. 태성글로벌 회장이라고? 그 애송이 놈이 우리랑 거래를 끊고 싶은 모양이지?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유진은 기고만장하게 웃었다. 지훈도 금옥도 이걸로 살았다 역전이다 라는 듯 얼굴이 환해졌다. 아빠! 회장이라는 놈이 저 바람피운 더러운 임산부 편을 들면서 지훈 씨를 해고하겠대. 지훈 씨 잘리면 나 결혼 못해. 유진은 보란듯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다. 어느 굴러먹다 온 뼈다귀인지도 모를 임산부년 편을 들고 내 사위가 될 남자를 해고한다고? 그놈 전화 바꿔. 내가 직접 호통을 쳐주마. 봐. 우리 아빠 화나셨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유진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차 회장 코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지훈 역시 하하.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권력의 힘입니다. 회장 당신도 이걸로 끝이군 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차수혁 회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유진에게서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그리고 소름 돋을 정도로 냉정한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 대동건설 대표를 향해 고했다. 대동건설 대표님이시군요. 태성글로벌 차수혁입니다. 지금 당신 따님과 당사의 전 직원이 제 눈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차수혁 내 이놈. 내 딸을 모욕하고 무슨 짓이냐. 그 되도 않는 처분 지금 당장 철회해. 철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따님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고작 바람난 임산부년 하나 가지고. 차 회장은 픽 차갑게 웃었다. 고작 임산부입니까? 대표님, 당신이 지금 그 입으로 모욕한 이 만삭의 여성분이 도대체 누구의 따님인지 전혀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그 말에 전화기 너머의 대표도 눈앞에서 비웃음을 흘리던 지훈 일행도 일순간 동작을 멈췄다. 지훈이 얼빠진 소리를 내며 나를 보았다. 회장은 라운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엄숙하게 고했다. 내가 줄곧 숨겨왔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 대표님, 당신이 지금 그 입으로 모욕한 이 만삭의 여성분이 도대체 누구의 따님인지 전혀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차 회장의 고요한 목소리가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고요해진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지훈 일행뿐만 아니라 멀리서 구경하던 객들조차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스피커 너머로 대동건설 대표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 딸이든 내가 알게 뭐야. 어느 가난뱅이 딸이든 내 대동건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차 회장은 일말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고했다. 서현님은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거대 그룹, 진성그룹의 총수, 진만중 회장님의 단 하나뿐인 친딸, 진서연 아가씨이십니다. 지훈의 입에서 너무나 얼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금옥도 유진도 입을 떡 벌린 채 눈 깜빡이는 것조차 잊고 굳어버렸다. 수초의 공백 후 전화기 너머에서 우당탕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진성그룹이라고. 대동건설 대표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뒤집혀 있었다. 진성그룹, 그것은 지훈이 다니는 태성글로벌의 최대 주주이자 유진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동건설에게도 최대의 자금줄이자 거래처였다. 그들에게 있어 거역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신과도 같은 구름 위의 존재였다. 거짓말 마. 침묵을 깬 것은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핏줄을 세운 지훈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 이년은 철들 무렵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진짜 백이 고아란 말이야. 부모 얼굴도 모른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 년이 재벌가 영애라니. 삼류 드라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 지훈이 말이 맞다. 금옥도 패닉을 감추려는 듯 큰 소리로 악을 썼다. 너 회장한테 얼마를 주고 이런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는 거야? 정말 추잡한 년이구나. 고아 주제에 진성그룹의 이름을 사칭하고 무사할 줄 알아?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확실히 나는 줄곧 나 자신을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부모 얼굴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다. 지훈과 결혼할 때만 해도 나는 그저 의지할 곳 없는 고아였다. 그렇기 때문에 금옥으로부터 벌레 취급을 받고 지훈에게도 멸시를 당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운명이 바뀐 것은 내가 임신을 하고 지훈이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된 몇 달 전의 일이다. 내가 정기 검진에서 받은 혈액 검사와 DNA 데이터가 수십 년간 행방불명된 딸을 찾아 헤매던 진성그룹의 의료 데이터베이스와 우연히 완전 일치했던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 휘말린 사고로 기억을 잃고 미아로 보호되었던 것이라 했다. 눈물을 흘리며 나를 껴안았던 백발의 노신사, 친아버지인 진만중 회장의 온기를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나는 당장이라도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우는 내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어쩌다 집에 들어와도 내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말 걸지 마라 밑바닥 년아라며 나를 밀쳐내고 유진과의 미래를 즐기러 나가버렸다. 그들은 진실을 알 기회를 자신들의 오만함으로 인해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이다. 차수혁, 이 자식 아무리 그래도 농담이 지나치지 않느냐. 스마트폰 너머로 대동건설 대표가 필사적으로 허세를 부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새빨간 거짓말로 나를 협박하려 드는 거냐. 만약 그게 진짜라면 왜 저런 고귀한 분이 이런 말단 사원놈이랑 결혼을 했단 말이냐. 증거를 대, 증거를. 맞아 아빠, 이거 절대 거짓말이야. 이딴 여자가 재벌가 영애라니 천지가 개벽해도 있을 수 없어. 유진이 미친 듯이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회장도 회장이지. 이런 밑바닥 여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다니. 정말 무능하네. 아빠, 지금 당장 이런 회사랑 거래 다 끊어버려. 오냐, 그렇게 해주마.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군. 동조하는 대동건설 대표. 지훈 일행은 우리가 이겼는 듯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자, 변장술도 다 들통났군. 이서연. 너 같은 쓰레기가 우리 엘리트들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면 경찰에 넘기는 것만은 봐주마. 그들은 완전히 나와 회장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 회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향해 그리고 눈앞에 지훈 일행을 향해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증거라면 방금 막 도착하셨군요. 지훈이 등 뒤를 돌아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두두두. 호텔 라운지 입구에서 지진이라도 난 듯한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고급 검은 세단에서 내린 듯한 수십 명의 건장한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라운지로 일제히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고 민첩한 움직임으로 지훈 일행을 2중 3중으로 포위하여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그리고 그 건장한 사내들의 벽이 모세의 기적처럼 스르륵 좌우로 갈라졌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최고급 수제 지팡이를 짚고 날카로운 매와 같은 안광으로 주위를 꿰뚫어 보듯 응시하는 위풍당당한 백발의 노신사였다. 그 압도적인 오라를 본 순간 스마트폰 너머에서 대동건설 대표가 희익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고 유진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모든 핏기가 가셨다. 서연아, 설마 진짜로?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 속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그 시선 끝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리고 제왕과도 같은 품격을 뿜어내는 노신사, 진만중 회장이 서 있었다. 그가 뿜어내는 중압감은 어마어마해서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지저대던 지훈도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던 금옥도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회장님,
마중 나왔습니다. 차수혁 회장이 깊고 꼿꼿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상사의 1인자인 그가 이토록 경의를 표하는 상대. 더 이상 차 회장의 말이 거짓이나 날조라고 우길 수 있는 자는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었다. 진만중 회장은 차 회장의 인사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내 앞까지 걸어왔다. 탁탁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지훈 일행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연아, 몸은 좀 어떠냐? 뱃속의 아이는 무사한가? 노신사의 엄격한 안광이 나를 향한 순간 사르르 녹아내릴 듯 다정하고 따뜻한 빛으로 변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들고 작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 전 괜찮아요. 조금 놀랐을 뿐인걸요. 아, 아버지? 그 결정적인 단어를 듣는 순간 지우는 마치 무릎 관절이 빠진 것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넌 분명 보육원 출신에. 닥쳐라. 쓰레기. 진만중 회장의 낮고 땅을 기는 듯한 목소리가 지훈을 꿰뚫었다. 내 딸을 의지할 곳 없는 고독한 여자라 얕잡아보고 이토록 만인 앞에서 능욕한 죄. 목숨을 걸고 속죄할 각오는 되어 있겠지. 아,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지우는 허둥지둥 바닥을 기며 진 회장의 발치에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즉시 경호원들에게 뒷덜미를 잡혀 흉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오해라고요. 전 그저 서연이를 위해서. 서연이가 맨날 집에만 박혀 우울해하길래 조금 자극을 줘서 기운을 차리게 해주려고. 어쩜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나는 싸늘한 목소리를 쥐어짰다. 줄곧 침묵을 지키던 내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에 지우는 움찔 어깨를 떨었다. 자극? 나한테 이혼 서류를 들이밀고 뱃속의 아이가 누구 씨인지도 모른다며 매도하고 상간녀랑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나한테 기운을 차리게 해주려는 거였다고? 그래, 그건 말이 헛나온 것뿐이고 진심이 아니야. 여기서 분위기 파악을 못한 유진이 반쯤 미쳐 소리를 질렀다. 아빠, 왜 가만히 있어? 어떻게 좀 해봐. 유진이 들이민 스마트폰 너머 대동건설 대표는 완전히 말을 잃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고함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덜덜 치아가 부딪히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진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딸년이 폐를 끼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부디 대동을. 진만중 회장은 냉혹한 눈으로 스마트폰을 일별했다. 내 놈의 딸은 내 딸에게 더러운 임산부. 밑바닥 여자도 모자라 진성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이라고까지 짓거렸지. 대동건설. 우리 진성그룹과의 거래는 금일부로 전부 백지화한다. 대출금에 즉시 회수도 진행하도록 하라. 회장님. 그것만은 제발 용서를.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대동건설 대표의 비명이 라운지에 허망하게 울렸지만 진 회장은 무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빠? 회사가 망한다고? 유진은 멍하니 서 있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서 화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그녀의 인생이 붕괴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믿을 수 없게도 금옥이 쭈글쭈글한 얼굴에 억지로 아부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진 회장님 정말 놀랐습니다. 설마 우리 서연이가 그런 고귀한 분이었다니. 하지만 그럼 얘기가 빠르지요. 서연이는 지금도 우리 아들의 아내잖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닙니까? 지훈도 그 말에 일말의 희망을 찾은 듯 얼굴이 번쩍 빛났다. 그래, 맞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아까 그 이혼 서류 그거 다 없던 일이야. 역시 네가 최고라는 걸 깨달았어. 이 아이도 우리 부부의 보물이잖아. 지우는 테이블 위에 이혼 신고서를 찢어버리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손은 허무하게 허공을 갈랐다. 차수혁 회장이 한 발 앞서 그 서류를 회수했기 때문이다. 강지훈, 방금 내 입으로 한 말을 잊었느냐? 차 회장은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너랑 인연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다며 서연님에게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한 것은 내 놈 자신이다. 그
그건 그때 서연이가 진 회장님 따님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지. 알았다면 소중히 대했을 거라고. 모르면 쓰레기 취급한다. 그게 내 놈이 말하는 엘리트의 본성인가? 진 회장의 지팡이가 쾅 하고 힘차게 바닥을 울렸다. 이야기는 끝났다. 수여가 이자들을 이 자리에서 배제하라.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저항하는 지훈 일행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그때 내 몸에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고통이 달렸다. 아윽, 서연님, 차 회장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내 발밑에는 투명한 액체가 퍼져나가고 있었다. 아, 아버지, 양수가. 만삭인 내 몸은 이 극한의 스트레스와 혼란 속에서 마침내 출산의 때를 맞이해버린 것이다. 절망의 빛으로 물든 지훈 일행의 얼굴과 사색이 되어 내게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흐릿한 시야 속에서 일그러져 보였다. 서연아, 서연아, 정신 차려라. 진 회장의 방금 전까지의 위험 있는 울림과는 다른 한 명의 아버지로서의 필사적인 외침이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내 의식은 배를 뚫고 나오는 듯한 극통과 발밑을 적시는 따뜻한 감각에 지배되고 있었다. 시야가 번쩍거리며 주위의 소리가 멀어져 간다. 수여가 당장 진성의료원에 연락해라. 최고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을 전원 소집해. 내 딸과 손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도시를 엎어버리겠다. 진 회장의 호통을 받으며 차 회장이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귀를 의심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지시를 내렸다. 구급차를 기다리지 마라. 밖에 대기시켜둔 내 차를 정문으로 빼. 교통 통제 허가도 받아내.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님을 최우선으로 모신다. 경호원들이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날쌔게 움직였다. 라운지의 테이블과 의자들이 차례차례 치워지고 나를 옮기기 위한 동선이 순식간에 확보되었다. 차 회장은 옷이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부드럽게 안아 올리려 했다. 아윽, 내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신음을 흘리자 차 회장은 내 귓가에 조용하지만 힘주어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서연님. 당신은 제가 반드시 지킵니다. 진성의 피를 이은 아기님도 반드시 제가. 그때였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아. 귀를 찢는 듯한 흉측한 절규.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어야 할 지훈이 미친 듯한 괴력으로 팔을 뿌리치고 이쪽으로 달려온 것이다. 난 남편이야. 만삭인 아내가 저런 상태라고. 내가 곁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지훈은 조금 전까지의 냉혹한 얼굴을 어디론가 집어 던지고 마치 비련의 남주인공이라도 된 양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매달렸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전부 저 캔년한테 속았던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이 뱃속의 아이도 내 소중한 보물이라고. 제발 날 곁에 있게 해줘. 그 추악한 태세 전환의 속도에 나는 고통 속에서도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쓰레기라며 매도하던 상대가 정체가 밝혀지자마자 보물이라며 우긴다. 이 남자의 심장에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흙탕물이라도 흐르고 있는 것일까. 더러워. 내가 가늘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진 회장이 지팡이로 지훈의 앞길을 막아섰다. 내 놈, 아직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모양이군. 내 딸에게 손대지 마라. 그 더러운 입으로 딸의 이름을 부르지 마. 너는 더 이상 이 아이의 아버지도 서연이의 남편도 아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인어른. 호적은 아직 그대로 테니까요. 이혼 서류는 아직 구청에 안 냈습니다. 즉 우린 아직 부부라고요. 가족의 인연을 그렇게 쉽게 끊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지훈은 진 회장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온정에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그 등 뒤에서 금옥도 바닥을 기며 다가왔다. 그렇습니다요. 우리 지훈이는 잠깐 못된 년한테 홀렸던 것뿐이에요. 임산부는 정서가 불안해지기 쉬우니까요. 우리 듬직한 남편이 곁에 있어줘야. 자 서연아, 시어미도 같이 가주마.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아직 가족이라는 틀을 이용해 단물을 빨아먹으려는 두 사람.
그들의 눈에는 고통스러워하는 내 모습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나를 구급차에 태워 보내면 2번 다시 자신들의 손에 닿지 않을 황금 티켓이 사라져 버린다는 조바심만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비켜. 나는 차 회장에게 안긴 채 마지막 힘을 쥐어짜 지훈을 노려보았다.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아기의 생명이 깎여나가는 기분이야. 꺼져. 지금 당장. 서연아, 그런 매정한 소리 하지 마. 배제하라. 진 회장의 짧은 명령과 함께 경호원들이 지훈과 금옥을 다시 힘으로 짓눌렀다. 서연아, 진 회장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2 사람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나는 차 회장의 품에 안겨 호텔 정문으로 옮겨졌다. 그곳에는 비상등을 켠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는 수대의 최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미 1분 1초를 다투는 사태였다. 차 안에 실리는 동안 나는 문득 라운지 구석에서 홀로 멍하니 서 있는 유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있던 아빠의 권력도 꽉 붙잡고 있던 지훈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이 빠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나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에게 다짐했다. 너희들이 내게서 뺏으려 했던 것, 그 수백 배의 절망을 반드시 맛보게 해주겠어. 차가 맹렬한 속도로 출발하는 순간 나는 격렬한 진통의 파도에 휩쓸려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다음에 내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새하얀 천장과 기계적인 규칙적인 소리가 울리는 병원의 1인실이었다. 서연님, 깨어나셨습니까? 머리맡에 있던 사람은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곁을 지켰을 눈 밑에 살짝 다크서클이 생긴 차수혁 회장이었다. 아기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차 회장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다정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건강하고 힘찬 남자아이입니다. 진 회장님께서 지금 옆방에서 안고 계십니다. 한 발자국도 떨어지려 하지 않으셔서요. 안도의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다. 지켜냈다. 그 지옥 같은 학대 속에서 나는 이 아이의 생명을 그리고 내 미래를 지켜낸 것이다. 하지만 안도에 젖어 있을 시간은 짧았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진 회장이 엄격한 표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서연아, 일어났느냐? 내게 보여둬야 할 것이 있다. 그 멍청한 것들이 병원 로비에서 엄청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구나. 난동이요? 진 회장이 내민 것은 병원의 경비 기록과 한 장의 요구서였다. 그곳에는 지훈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광기 어린 요구사항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들의 뻔뻔함은 내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추하고도 위험한 영역에 달해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뭔가요? 내가 건네받은 요구서를 보고 헛웃음을 흘리자 차 회장이 안타까운 듯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산후조리를 걱정하는 그의 온기가 지금의 나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요구서에는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나 강지우는 진성그룹의 차기 후계자인 남아의 정당한 친부이다. 친권을 행사하고 아들의 양육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진성그룹의 임원직과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그리고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진성 재벌이 강제로 부자 관계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언론에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기막혀. 그 남자, 아직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파악조차 못한 거군요. 그래, 그것만이 아니다. 진 회장이 씁쓸하게 뱉어냈다. 그 어미 되는 금옥인가 뭔가 하는 여자도 병원 접수처에서 나는 진성 재벌의 사돈이다. 길을 비켜라. 며 악을 쓰며 다른 환자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 경비원이 제지하자 손주를 못 만나게 하는 건 학대라며 떠들어대서 경찰을 부르기 일보 직전이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머리맡에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병실의 묵직한 문이 밖으로부터의 충격으로 거세게 흔들렸다. 서연아,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와. 시험이다, 서연아. 애미 얼굴을 보여주는 건 며느리의 의무야. 빨리 열어.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불법적인 소리가 조용한 병동에 울려 퍼졌다.
본래 2층은 진성그룹이 통째로 빌린 최상층의 특별 VIP실로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어야 했다. 하지만 지훈 일행은 어딘가 비상계단을 이용해 경비의 눈을 피해 여기까지 당도한 모양이었다. 경호원, 저놈들을 당장 끌어내라. 진 회장이 조용히 명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제지했다. 아니요, 아버지. 한 번만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서연아, 무리할 것 없다. 괜찮아요. 저 사람들의 입에서 얼마나 천박한 말들이 튀어나올지 이 귀로 똑똑히 들어두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저들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결의에 찬 눈으로 차 회장을 바라보자 그는 일순간 주저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의 잠금을 해제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봇물 터지듯 지훈과 금옥이 방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그 뒤에는 지쳐 빠진 표정의 유진도 마치 망령처럼 따라 들어왔다. 서연아, 다행이다. 무사했구나. 지훈은 들어오자마자 나에 대한 걱정 따위는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상기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들었어? 아들이라며? 역시 내 아들이야. 진성가의 후계자로 어울려. 자, 빨리 그 애를 내가 안아보게 해줘. 내가 아빠라고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습니다요. 진 회장님, 라운지에서의 일은 물에 흘려보냅시다. 금옥이 쭈글쭈글한 손을 비비며 진 회장에게 아부했다. 지훈이가 잠깐 딴 마음을 품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후계자 핏줄이 태어났지 않습니까요?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요. 우리 오늘부터 여기서 숙식하면서 서연이 간호를 맡겠습니다요. 알았지 서연아? 세 사람은 마치 자신들이 초대받은 귀빈이라도 되는 양 굴기 시작했다. 지우는 방에 놓여있던 최고급 과일 바구니에 마음대로 손을 뻗었고 유진은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목말라 마실 것 좀 가져와 봐라며 차 회장에게 명령하기까지 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침묵. 나의 깊은 침묵을 그들은 변함없이 자신들의 요구가 통과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저기 지훈 씨. 나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왜, 서연아. 역시 내가 없으니까 외로웠지. 안심해. 유진이랑은 벌써 끝냈어. 지금 당장 혼인신고서를 다시 내도 돼. 지훈이 내 침대 곁으로 달려와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이불을 잡았다. 그 전에 하나만 묻고 싶어. 당신 일은 어떻게 됐어? 지훈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아, 아일? 그거야 차 회장님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해서 해고니 뭐니 하셨지만 그건 농담이잖아. 왜냐면 난 진성가의 대릴사위가 될 몸인데 태성글로벌의 사장 자리 정도는 준비해주는 게 도리 아니겠어? 착각이 아닙니다. 차 회장이 냉혹하게 말을 자르며 나섰다. 강지훈, 내 놈의 해고는 이미 확정되었다. 게다가 네가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여 유진과의 데이트 비용으로 탕진한 증거도 모두 확보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곧바로 형사 고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뭐라고. 지훈의 얼굴에서 다시 핏기가 가셨다. 그것만이 아니야. 내가 말을 이었다. 유진 씨, 당신 아버지의 대동건설도 오늘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 진성그룹의 자금 회수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도 일제히 채권 회수에 나섰다더군. 지금쯤 당신 본가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을 거야. 거짓말.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가 그럴 리가. 유진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어머님도. 나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 치는 금옥을 직시했다. 지훈이 월급을 털어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비싼 한복을 자랑하고 다니셨다면서요. 하지만 그 집, 실은 지훈이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산 거였어요. 당연히 몰수당할 겁니다. 내일이면 당신도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예요. 그런 살생을. 서연아, 우린 가족이잖니? 손주 얼굴을 봐서라도 조금은 온정을. 온정? 나는 수술 부위의 고통을 참으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만삭인 나를 상간녀 앞에서 매도하고 뱃속의 아이가 누구씨인지 모른다며 모욕한 인간에게 베풀 온정이 어디 있다는 거죠? 그때는 네가 재벌가 영예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지. 알았다면 나도 그런 짓을. 지훈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래.
몰랐다면 당신들은 날 죽였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하나만 알려줄게. 나는 창밖을 가리켰다. 병원 주차장에 여러 대의 경찰차가 소리 없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내가 차 회장님께 부탁한 건 당신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야. 청산이지. 당신들이 저지른 죄를 법의 심판 아래 모두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지훈 씨는 횡령죄와 명예훼손. 어머님, 당신은 나에 대한 일상적인 학대와 병원 내에서의 위력 업무방해. 그리고 유진 씨, 당신은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내 아버지에 대한 사기 미수야. 웃기지 마. 지훈이 돌변하여 내 목으로 손을 뻗으려 했다. 너 따위한테 내 인생이 망가질 줄 알아? 이렇게 된 이상 저 애새끼를 인질로 잡아서라도. 하지만 지훈의 손이 내 목에 닿기 전에 차 회장의 매서운 발차기가 지훈의 옆구리에 꽂혔다. 서연님에게 2번 다시 손대지 마라. 차 회장의 처음 보는 노골적인 분노. 그는 쓰러진 지훈을 짓밟고 그 목덜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강지훈, 넌 아직 내가 잃은 것의 크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군. 진 회장님, 그것을. 진만중 회장이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지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진실이 적힌 서류였다. 이것을 본 순간 지훈 일행의 마지막 방어선이 붕괴하고 이야기는 충격적인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된다. 뭐야 그 종이는. 거기 대체 뭐가 쓰여 있다는 거야. 바닥에 엎드린 채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 회장은 쓰레기를 보듯 냉철한 시선을 그에게 던진 채 조용히 그 서류를 펼쳤다. 강지훈. 아니, 박지훈. 그것이 내 놈의 진짜 이름이겠지.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훈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고 대신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붉은 절망이 떠올랐다. 옆에서 떨고 있던 금옥도 희익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다. 박지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뼈대 있는 집안 강 씨의 후계자라고 했잖아.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 회장은 담담하게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30년 전 우리 진성가 본가에서 일하던 하녀가 있었다. 이름은 박금옥. 그녀는 저택의 은식기와 당시 내 아내의 보석류를 훔쳐내어 자취를 감췄다.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었지만 가짜 신분을 사용해 각지를 전전하고 있었던 모양이군. 나는 침대 위에서 눈을 크게 떴다. 금옥이 내 시어머니가 사실 아버지 저택에서 일하던 도둑이었다고? 교양 없고 배운 것 없다며 매일 나를 쥐잡듯 잡던 그 여자가 실은 내 집안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범죄자였다는 말인가? 내년들은 운이성가에 실종된 딸, 즉 서연이의 정보를 어디선가 입수했겠지.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그녀를 목표로 삼아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결혼해서 진성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냐? 아닙니다. 전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려는 놈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진 회장의 호통이 지훈의 변명을 산산조각 냈다. 내 놈들의 속셈은 서연이가 진성가의 딸로 정식으로 인정받은 후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 막대한 지원금과 지위를 뜯어내는 것이었겠지. 하지만 오산이 있었어. 너희들의 너무나도 지나친 탐욕과 뒤틀린 성격 탓에 예정보다 일찍 본색이 드러나버린 것이지. 차 회장이 차갑게 추격타를 날렸다. 강지훈, 아니 박지훈, 네가 회사에서 실적을 올렸던 것도 전부 대동건설 대표의 딸인 유진을 이용해 가공의 거래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대동건설 대표 역시 내 놈의 가짜 집안 배경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중 한 명인 셈이지. 거짓말. 거짓말이야. 유진이 미친 듯이 지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나랑 결혼한다는 것도 아빠 회사랑 거래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나 당신을 위해서 아빠한테 무리하게 대출까지 끌어다 줬는데. 시끄러워. 지훈이 마침내 본성을 드러내며 유진을 쳐냈다. 그래, 다 거짓말이야. 너 같은 멍청한 년. 조금만 띄워주면 얼마든지 돈을 빼먹을 수 있었으니까. 서연이도 마찬가지야. 진성과 딸년이 아니었다면 그딴 촌스럽고 음침한 년이랑 내가 결혼이나 했을 것 같아? 지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말이야, 이미 늦었어. 난 이서연의 남편이야. 호적상으로는 말이지.
그리고 저 아이가 내 아들인 이상 나에겐 친권이 있어. 진성그룹의 재산을 상속받을 애는 저 핏덩이라고. 즉 내가 그 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단 말이야. 아니, 그건 불가능해. 나는 조용히 그러나 명확한 거절의 말을 내뱉었다. 뭐라고? 차 회장님, 그 서류 부탁드릴게요. 내 신호의 차 회장은 또 다른 봉투에서 새로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지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결정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박지훈, 넌 내 몸 상태에 대해 사실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차 회장의 목소리가 쥐죽은 듯 고요한 병실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그래. 이것은 내 놈이 몇 년 전 은밀하게 받았던 불임 클리닉의 검사 결과 복사본이다. 너는 극도의 무정자증이며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확률은 제로. 즉, 서연님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내 놈의 씨일 가능성은 0이라는 거다. 일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함을 넘어 흑빛으로 물들어갔다. 옆에 있던 금옥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제로?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치만 서연이는 그래, 난 당신 아내였지. 하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아이가 생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내게 누구 씨인지 모른다고 모욕하며 밖으로 나돌고 상간녀를 만들어 현실 도피를 했던 거야. 그렇지 않아? 나는 내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진성가의 정당한 피를 이은 아이. 그리고 차 회장님. 당신이 줄곧 숨겨왔던 것도 이젠 말해도 좋겠죠. 차 회장은 내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그리고 위험을 갖춰 지훈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박지훈, 내 놈이 서연님을 내팽개치고 홀대하는 동안 줄곧 그녀의 곁에서 목숨을 걸고 그녀와 아이를 지켜온 남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마. 아니야. 거짓말이야. 서연이는 내 아내고 매일 나와 함께. 지훈은 고장난 기계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사타구니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감싸 쥐었다. 남자로서의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진성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유일한 카드였던 혈연이라는 끈이 소리내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거짓말. 그런 거 거짓말이야. 금옥이 바닥을 치며 절규했다. 우리 지훈이가 불임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훌륭하게 키운 내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분명 저 검사 결과는 조작된 거야. 당신들이 우리 지훈이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며낸 개수작이라고. 개수작이라고요? 차 회장은 가련함에 극치라는 듯 금옥을 내려다 보았다. 박금옥 진성가에서 훔친 금품을 미천으로 가짜 호적을 사들여 강씨라는 거짓 이름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명문가의 후계자로 둔갑시켜 다시 한번 진성가에서 등쳐먹으려 했지. 그 끝없는 탐욕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금옥은 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말을 잃었다. 자신들이 철저히 숨겨왔던 과거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럼 대체 누구 애란 말이야. 지훈이 피를 토하듯 갈라진 목소리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이 너 날 속인 거냐? 내 아내이면서 뒤에서 어떤 새끼랑 뒹군 거야. 저 애새끼 애비가 대체 어느 잡놈이냐고. 찢어 죽여버리겠어. 지훈이 구속을 풀고 발악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냉혹하게 그의 등을 짓밟고 다시 바닥에 처박았다. 나는 차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산후의 고통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투명한 고요함이 퍼져 있었다. 당신은 내가 보육원에 있을 때 누가 날 후원하고 지지해줬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딴 거 알게 뭐야. 넌 그냥 고독한 빈대기였잖아. 아니, 난 혼자가 아니었어. 나는 살며시 차 회장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겠다. 지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설마 회장, 당신이? 그렇다. 차수혁 회장은 내 손을 다정하게 맞잡고 지훈을 향해 당당하고 긍지 높게 선언했다. 나는 서연님이 보육원에 계실 적부터의 소꿉친구다. 소꿉친구? 그래.
나 역시 그날 서연님과 함께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을 뻔했던 아이 중 하나였지. 하지만 난 운이 좋았다. 곧바로 친척에게 거두어졌고 진성가의 충성을 맹세하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영재 교육을 받았다. 나는 그날부터 줄곧 서연님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차수혁 회장의 정체. 그는 진성가 분가에 속하는 신복 가문의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나와 남매처럼 자란 단 하나뿐인 소꿉친구였다. 내가 사고로 행방불명된 후 그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나를 수색했고 마침내 몇 년 전 나를 찾아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지훈이라는 남자와 만나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서연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만약 너라는 놈이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나는 평생 이름 없는 수호자로서 그녀를 곁에서 지켜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 놈이 그녀에게 한 짓은 무엇이지? 차 회장의 눈동자에 다시금 서늘한 분노가 서렸다. 내 놈은 그녀를 학대하고 알아누운 그녀를 방치했으며 감히 진성가의 핏줄을 훔치려 했다. 그것만이 아니다. 네가 불임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곁에 둔 건 언젠가 그녀에게 불륜 누명을 씌워 유리한 조건으로 위자료를 뜯어내고 이혼하기 위함이었겠지. 지훈이 말문이 막혔다. 정곡을 찔린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군. 이 아이는 인공수정을 통해 얻은 진성가의 정통 핏줄이다. 그리고 그 정자 기증자도로 선택된 것이 누구인지 내 놈의 빈약한 머리로는 상상조차 못하겠지. 기증자? 설마, 그렇다. 서연님께서 내 놈의 불임과 외도를 눈치채고 회장님께 상담하셨을 때 회장님께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내 피를 이 아이에게 있게 하기를 원하셨다. 충격적인 진실. 내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는 지훈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준 차수혁 회장이었던 것이다. 불륜 따위에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진성가를 존속시키기 위해 그리고 나를 지훈이라는 맹독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 치러진 엄격하고도 신성한 의식의 결과물이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지훈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나는 그저 씨바지용 들러리였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들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 진 회장이 차갑게 내뱉었다. 내 놈이 서연이를 쓰레기처럼 버리려던 그 순간부터 나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수혁아, 준비는 되었느냐? 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차 회장이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다. 그곳에는 지훈과 금옥이 결코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최대이자 최악의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 자, 박지훈, 그리고 박금옥. 마지막 마무리를 해볼까? 차 회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병실을 울리고 낡은 앨범의 페이지가 펼쳐졌다. 그곳에는 색바랜 몇 장의 사진과 경찰의 조서로 보이는 서류의 복사본이 끼워져 있었다. 지훈은 엎드린 채 그 사진 중 하나를 응시했다. 그것은 처참하게 찌그러져 불타고 있는 최고급 세단의 사진이었다. 이것은 30년 전 진성가의 영예. 당시 오살이던 서연님을 태운 차량이 절벽에서 굴러떨어진 사고의 사진이다. 차 회장의 목소리는 고요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당시 운전하고 있던 진성가의 수행기사는 목숨을 잃었고 뒷좌석에 있던 서연님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그대로 행방불명되었다. 경찰은 이것을 불의의 사고로 처리했지.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차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는 한 젊은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그 이목구비는 틀림없는 젊은 시절의 금옥이었다. 왜 내가 저기에? 금옥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박금옥. 내년은 그날 진성가에서 훔친 금품을 들고 도주 중 우연히 이 사고 현장을 지나게 되었다. 그리고 똑똑히 보았을 터다. 불타는 차에서 기어 나와 피를 흘리며 구조를 요청하는 어린 서연님의 모습을. 나는 머릿속이 쪼개질 듯한 끔찍한 두통에 휩싸였다. 잊고 있었던 기억. 어둡고 뜨겁고 무서웠던 기억. 빗소리, 기름 냄새,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난 차가운 눈빛을 한 여자는 나를 돕기는커녕 내가 몸에 지니고 있던 진성가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를 뜯어내고
나를 그곳에 방치한 채 도망쳐버렸다. 만약 내년이 즉시 신고만 했더라도 서연님은 훨씬 더 빨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진 회장의 지팡이가 격렬하게 바닥을 쳤다. 그것만이 아니다. 박금옥 내놈은 그 훔친 펜던트를 전당포에 팔아 넘겨 얻은 돈으로 지금의 생활의 기틀을 다졌지. 즉, 내놈들의 지금 인생은 내 딸의 목숨을 갉아먹고 훔친 돈 위에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전 그냥 떨어져 있던 걸 주었을 뿐이고. 닥쳐라. 진 회장의 포효가 금옥의 변명을 박살냈다. 그리고 지훈아, 내놈은 어미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터. 안 그런가? 차 회장이 차갑게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지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다. 내놈은 어미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은폐하고 반대로 이용하려 들었지. 서연님이 진성과 영애일 가능성을 눈치챘을 때 넌 과거의 죄를 어둠에 묻기 위해 그녀를 지배하는 쪽을 택한 거다. 그래서 그녀에게 집요하게 넌 밑바닥 고아라고 가스라이팅하며 자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세뇌를 계속해 온 거다. 안 그런가? 지우는 치아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얼어붙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야심, 그의 인생,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도둑질과 살인방조라는 대역죄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것이다. 서연아. 지훈이 미친 듯이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미안해. 다 어머니가 한 짓이야. 난 그저 너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야. 제발 날 버리지 마. 우린 부부잖아.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되게 해줘. 나는 그 더러운 절규를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흘려들었다. 슬픔도 분노도 이미 지나가 버린 지 오래였다. 있는 것은 그저 눈앞의 남자에 대한 절대적인 혐오와 거절뿐. 지훈 씨, 한 가지 말해주는 걸 잊었네. 나는 차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산후의 몸에 통증이 울렸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차 회장 앞에 섰다. 그러자 차 회장은 나를 향해 돌아서더니 등줄기를 곧게 펴고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는 동작으로 내게 90도의 깊고 깊은 인사를 올렸다. 서연님, 30년 전 지켜드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시러 오는 것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라운지에 있었을 때와는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성과 경의를 담은 절.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총수가 단 한 명의 여성을 향해 최상급의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지훈과 금옥의 얼굴에서 완전히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지워졌다. 그들은 내가 그저 재벌집 딸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달랐다. 나는 차수혁 회장이, 그리고 진만중이라는 괴물이 전력을 다해 지켜내려는 그들의 절대적인 신성한 성역이었던 것이다. 금옥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아빠가 맞서려 했던 상대의 진짜 크기를 깨닫고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금옥의 옆에서 유진 역시 멍하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자, 끝이다. 진 회장이 냉혹한 선고를 내렸다. 박금옥, 내년에게는 30년 전의 절도,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미수, 그리고 호적 매매의 죄로. 박지훈, 내놈에게는 업무상 횡령, 사기, 그리고 서연이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죄로.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인 경찰관들이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안 돼. 싫어. 지훈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는 이는 없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수사관들이 밀려 들어왔다. 지훈과 금옥이 꼴사납게 바닥을 질질 끌려 나갔다. 서연아 살려줘. 우린 가족이잖아. 사랑한단 말이야. 서연아. 멀어져 가는 추악한 남자의 외침. 나는 그저 묵묵히 차 회장의 손을 꽉 쥐었다. 조용해진 병실, 창문으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듯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끌려가던 지훈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내 가슴에 새로운 불길함을 새겨 넣은 것이다. 기다려.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수사관에게 팔을 잡힌 채 병실 밖으로 끌려가던 지훈이 미친 듯이 악을 썼다. 그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으면서도
어딘가 기고만장하고 기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차수혁, 내 놈이 정작 기증자인지 뭔지 난 모르지만 호적상 저 애새끼 애비는 나야. 법은 내 편이라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친권을 행사해서 진성가의 후계자를 평생 내 꼭두각시로 만들어주마. 그게 싫다면 평생 놀고 먹을 돈을 내놔. 그 말에 병실에 있던 간호사들조차 세상에 저런 파렴치한 인간이라며 얼굴을 찌푸렸다. 자신의 불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아이, 아니 진성가의 정통 핏줄을 인질로 삼아 돈을 뜯어내려 하다니. 그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사고방식이었다. 금옥도 지훈의 말에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걸었는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발악했다. 그렇습니다요. 법은 절대적인 것이니까요. 서연아, 네가 도장 찍은 이혼 서류, 거기에는 아직 하자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 아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혼은 성립 안 돼. 우리 손주는 우리 것입니다요. 나는 너무나도 추악한 꼴에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나를 부축하는 차 회장의 팔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그는 날뛰는 두 사람을 냉혹하게 직시하고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박지훈 내 놈은 나라는 인간을, 그리고 진성가의 정보력을 너무 얕잡아 보았구나. 뭔 소리야. 이것은 내가 몇 년 전 유진 씨와의 결혼을 확실시하기 위해 뒤에서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차 회장이 들이민 것은 어느 공증사무소에 직인이 찍힌 서류의 사본이었다. 이것은 네가 장차 유진 씨와 재혼할 때 방해가 될 서연님과의 혼인관계를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즉시 무효로 한다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위조 합의서다. 내 놈은 서연님이 바람을 피웠다고 날조하기 위해 자신의 서명과 도장을 미리 찍어두고 날짜만 비워둔 혼인 무효 동의서를 유진 씨에게 맡겨두었지. 아, 지훈의 얼굴이 이번에야말로 백지장처럼 새하얘졌다. 뒤에서 혼이 나간 듯 주저앉아 있던 유진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훈 씨가 나한테 그랬어. 언제든 인연을 벌일 준비는 되어 있어. 내가 신호하면 이 서류의 날짜만 적어서 구청에 내라고. 내가 아빠 금고에 그걸 숨겨놨었는데 멍청한 것, 대동건설 압수수색에서 이미 확보가 끝난 상태다. 차 회장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내 놈이 스스로 작성한 혼인 무효 합의서, 불임의 사실, 거기에 진성가에 대한 결혼 사기 및 공갈 미수, 이 모든 증거가 갖춰진 이상 내 놈의 아버지로서의 권리 따위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가치다. 그럴 수가. 지우는 마침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허물어졌다.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그는 완전히 무무가 된 것이다. 그때 차 회장은 경찰관들을 향해 조용히 고했다.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청정한 공기를 더럽히고 싶지 않군요. 수사관들이 이제 저항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지훈과 울부짖는 금옥을 질질 끌고 나갔다. 이거나 난 진성그룹 사돈이 될 몸이었단 말이야.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복도로 사라져가는 비참한 절규. 그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된 후 병실에는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차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의자에 허리를 내렸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지금까지의 어두운 나날들을 모두 씻어내 주듯 따스하게 나를 감싸고 있었다. 서연님. 불현듯 차 회장이 내 앞에 서서 옷매무시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방금 전보다 더 깊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박지훈과의 모든 악연은 끊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진성 재벌의 긍지 높은 영예로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어머니로서 걸어나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절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던 나를 건져 올려주었던 그때와 같은 절.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나를 지키겠다는 맹세라는 것을. 수혁 씨, 나는 그의 본명을 불렀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주었기에 나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저 당신이 돌아오실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차수혁 회장. 아니 수혁 씨는 고개를 들고 온화하지만 강한 결의를 품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진 회장님께서도
아기님을 진성가의 정통 후계자로 등록할 준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겠습니다. 나는 그의 크고 듬직한 손을 살며시 마주 잡았다. 그렇게나 불결하게 느껴지던 지훈의 손과는 다른 진실함과 온기로 가득 찬 손. 그때 옆방에서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리는 것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경찰에 연행된 지훈 일행이 철창 속에서 맛보게 될 또 다른 지옥을. 진성그룹의 철퇴는 단순한 체포 정도로 끝날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경찰 차량에 쑤셔 넣어져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병원을 뒤로한 지훈과 금옥. 그들이 연행된 곳은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구치소였다. 야, 꺼내줘.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진성그룹의 대릴사위가 될 남자라고. 차가운 철창 너머에서 지훈은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나가는 경찰관들은 마치 오물을 보듯 싸늘한 눈길을 한 번 던질 뿐 아무도 상대해주려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진성그룹이 움직인 최강의 변호인단이 이미 지훈 일행의 여죄를 차례차례 경찰에 제출해 놓았기 때문이다. 업무상 횡령, 사기, 명예훼손. 게다가 차수혁 회장이 독자적으로 조사해온 금옥의 과거 여죄잠복지에서의 소매치기 사기 및 신분 위조 증거까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편 다른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던 금옥 역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거짓말이야. 모함이라고요. 난 그 저택에서 아무것도 안 훔쳤어. 그 펜던트는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걸 주운 것뿐이야. 눈앞에 형사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자료집 하나를 내동댕이 쳤다. 오리발 내밀지 마시지. 전당포 장부 기록, 당시 목격자 증언, 그리고 환전한 돈으로 산 가짜 호적 브로커 루트까지 싹 다 털렸으니까. 30년 전 사건이지만 진성그룹은 그날부터 단 하루도 조사를 멈춘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 금옥의 얼굴이 공포로 흑빛이 되었다. 그녀가 재수 좋은 주운 물건이라 여겼던 것이 실은 진만중이라는 괴물의 집념을 붙들어 매는 저주의 증거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무렵 유진 역시 다른 의미에서의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대동건설의 도산으로 인해 그녀가 아빠의 권력이라 믿고 휘두르던 명품, 고급차, 그리고 살던 집마저도 전부 압류 대상이 된 것이다. 나 이제 어떻게 해? 지훈 씨는 안 도와주는 거야? 경찰서 대기실에서 덜덜 떠는 그녀에게 진성가의 변호사가 냉철하게 고했다. 박지훈 피고인에게는 대표님에게서 편취한 융자금을 갚을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진 씨와의 불륜을 유진이 유혹했다며 진술하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졌다. 사랑한다 속삭이며 함께 영화를 누리려 했던 남자. 그 남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 아하하. 나 저런 놈을 위해서 아빠를 배신하고 회사를 말아먹었다고. 그녀는 고장난 인형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지훈과 금옥은 일시적으로 같은 복도로 유도되었다. 그때 두 사람은 복도에서 몇 초간 얼굴을 마주칠 기회를 얻었다. 지훈아, 엄마 좀 살려다오. 나 더 이상 저런 춥고 어두운 방에 있고 싶지 않아. 금옥이 체면을 내던지고 아들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냉혹 그 자체였다. 시끄러워 놓친내야.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그날 도둑질만 안 했어도, 서연이를 길바닥에 버리고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난 지금쯤 진성그룹의 임원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을 텐데. 뭐라고? 너도 그 펜던트 팔아먹은 돈으로 대학까지 다녔으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호로자식 같으니. 두 사람은 과거에 기품 있던 모자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서로 멱살을 잡으며 추악하게 욕설을 퍼부었다. 난투극이 벌어지려던 그때 등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추레하기 짝이 없군. 두 사람이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차수혁 회장이 진만중 회장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감옥으로 향하는 모자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혁 씨, 회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저 마음 고쳐먹겠습니다. 서연이에게도 평생 사죄하며 살 테니까요. 제발 닥쳐라. 서연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차수혁 회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있는 것은 절대적인 거절뿐. 박지훈, 네가 횡령한 돈의 총액은 이자를 포함해 30억 원이 넘는다. 진성그룹은 단 1원의 부채도 탕감해줄 생각이 없다. 넌 형기를 마친 뒤 죽을 때까지 그 빚을 갚으며 밑바닥을 기어 다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옥, 진 회장이 지팡이로 금옥을 가리켰다. 내년이 훔친 건 돈만이 아니다. 내 딸의 30년이라는 시간이다. 그 죄의 무게를 사방이 막힌 감옥에서 뼈저리게 곱씹도록 해라. 너희들에게 내일은 없다. 안 돼. 싫어. 누가 좀 살려줘요. 서연아. 금옥이 절규했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칠 뿐이었다. 가자꾸나 수여가. 서연이와 우리 손주가 기다린다. 네, 회장님.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빛이 드는 출구를 향해 걸어 나갔다. 남겨진 지훈과 금옥, 그들은 자신들이 손에 쥐려 했던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빛이 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잉태된 신기루였음을 깨달았다. 지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더 이상 소리칠 기력도 없이 그저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을 어머니에게 향했다. 두 사람은 과거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보여주었던 오만한 모습과는 동떨어진 비참하고 무참한 꼴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너무나도 깊은 절망에 대한 영혼의 비명이었다. 그 광경을 멀리 떨어진 병실 창가에서 나는 고요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앙금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안녕, 나의 과거. 나는 옆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든 작은 그러나 따스한 생명의 뺨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이야기는 드디어 진정한 사랑과 재생으로 감싸 안기는 최종장을 향한다. 정막이 감돌던 병실에 커튼 틈 사이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밖에서는 작은 새들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듯 경쾌하게 지저귀고 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내 품에 안긴 작은 무게를 응시했다. 달콤한 분유 냄새와 살고자 하는 힘찬 체온.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무너질 듯한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이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다. 서연아, 기분은 좀 어떠냐? 아픈 곳은 없고?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버지 진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어젯밤에는 손주의 자는 얼굴을 보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면서도 그 눈동자는 어느 때보다도 활력에 넘쳐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철의 사나이로서의 위엄은 그대로이면서도 지금의 그에게는 한 명의 할아버지로서의 자애로운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아버지, 전 괜찮아요.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아픔이 사라지거든요. 내가 미소 짓자 아버지는 내 옆에 자리를 잡고 살며시 내 손을 꽉 쥐었다. 그 주름진 손은 30년 전 비 오는 날 내 손을 놓쳐버렸던 그 따스한 감촉 그대로였다. 서연아, 미안했다. 이 아비의 부족함 때문에 내게 이토록 큰 고생을 시켜버렸구나. 30년 전 네가 홀로 견뎌왔을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다. 아니요, 아버지. 전 불행하지 않았어요. 보육원에서도 그리고 그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 속에서도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거든요. 인간의 추악함도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생각하는 것의 고귀함도. 나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수혁 씨, 차수혁 회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언제나처럼 등줄기를 꼿꼿이 펴고 90도의 절로 시작되었던 그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간직한 채 그곳에 서 있었다. 수혁 씨, 당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그 차가운 라운지에서 홀로 서 있어야 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수혁 씨는 일순 쑥스러운 듯 시선을 내렸지만 곧바로 나를 마주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연님의 행복이야말로 제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앞으로는 2번 다시 당신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진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아, 이 아이의 이름은 내가 지어도 되겠느냐? 네, 꼭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곳에는 힘찬 필치로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태양. 어두운 밤을 비추고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태양 같은 사내가 되었으면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눈부시게 빛나는 인생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단다. 태양,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나는 잠든 우리 아이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췄다. 진태양. 이 아이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누구 씨인지 모른다며 멸시당할 일은 없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울타리의 비호를 받고 친아버지인 수혁 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곱고 바르게 자라날 것이다. 몇 달 후 나는 진성과 본가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지훈과 금옥, 그리고 유진의 근황은 바람결에 소문으로 들려왔다. 지훈은 횡령죄와 사기죄로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난 진성그룹의 사위다. 라고 발악을 치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 변제의 의무만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토사매고 있다. 금옥 역시 과거의 여죄가 낱낱이 파헤쳐져 말년을 차가운 독방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과거 자신이 배신했던 진성가의 눈부신 영광이었을 것이다. 유진은 모든 것을 잃고 자업자득의 결말로 과거 자신이 그토록 깔보던 밑바닥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그것은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복수하는 데 마음을 쓰기보다는 눈앞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연님, 차를 내왔습니다. 테라스에서 태양이를 안고 있을 때 수혁 씨가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오늘따라 바람이 참 시원하네요. 태양 도련님도 왠지 기뻐 보입니다. 수혁 씨, 한번 안아봐 줄래요? 수혁 씨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조심스럽고 떨리는 손으로 태양이를 받아 안았다. 묵직해지셨군요. 정말 고귀한 생명입니다. 태양이를 바라보는 수혁 씨의 옆얼굴은 더 이상 회장으로서의 차가운 얼굴이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로서 깊은 사랑에 넘쳐 있었다. 언젠가 태양이가 훌쩍 자랐을 때 나는 진실을 이야기해 줄 생각이다. 내 아버지는 엄마를 절망에서 구출해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강한 히어로라고. 서연님, 저는 앞으로도 평생을 바쳐 당신과 태양 도련님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을 향한 맹세입니다. 수혁 씨의 올곧은 말에 내 눈에서 따스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전 빗속에서 끊어질 뻔했던 나의 이야기. 그것은 지금 최고로 행복한 제이막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이다. 네, 앞으로도 영원히 잘 부탁드려요, 수혁 씨.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푸른 하늘 아래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앞에는 어디까지나 밝은 빛으로 가득 찬 찬란한 미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을 테니까.